한국전쟁 이후 시기에는 한국에 여러 개의 미군 기지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혼혈 한국인 아이들은 종종 미군의 성노동자의 자식으로 비난받기도 했고, 한국의 민족주의적 시민권과 미국이라는 부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 법적 경계, 사회적 경계를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혼혈, 바이레이셜, 멀티레이셜 혹은 다인종 미국인들도 있지만 미국 역사 내에서 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인종 아시안 미국인들의 기원은 18세기 중반 미국으로의 아시아 이민 초기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대규모 이민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초기 아시아 이민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주로 필리핀, 중국 남성이었습니다. 이 초기 아시아 이민자들은 아시아 여성들뿐만 아니라 비아시아 여성들과 교류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자녀들이 최초의 다인종 아시안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계 하와이 원주민 간의 혼인이 흔한 하와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민자 수가 19세기 중반과 19세기 말에 급증하면서 원주민 인구는 그들의 미국 내 존재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이민자들이 원주민 노동자들과 경제적으로 경쟁을 일으킨다는 인식도 있었으며, 아시아인들이 주류 미국 사회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호환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적대심 및 반발은 일반적으로 반중국 운동으로 특정지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지방, 주, 연방 수준의 여러 법률에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882년에 중국인 배제법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처음에는 중국 이민자들의 권리, 권한, 활동을 제한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상 아시아 출신의 대부분의 이민자를 포함하여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법률에는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에 혼인을 방지하는 혼혈 반대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혼혈 반대법은 1600년대에 백인과 흑인 노예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처음 통과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시아 출신이나 혈통을 가진 사람들도 백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혼혈 반대법은 몽골로이드 출신자들을 특정 대상으로 삼았지만 후에 말레이 출신이라고 주장한 필리핀인들과 아리아인 출신이라고 소개한 아시아 인도인들도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1945년의 전쟁신부법은 미국 군인들이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에서 아내를 맞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였습니다. 수천 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전쟁 신부로서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그들의 자녀들은 최초로 주목할 만한 다인종 아시안 미국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혼혈 반대법은 1967년 미국 대법원의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에서 위헌 선고를 받았고 마침내 끝나게 되었습니다. 1965년 이민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에 아시아계 미국인과 다인종 자녀를 포함한 인종 간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수십 년간 적용된 제한적인 국가 출신 기준 인원 할당 제도를 대체하였고, 사실상 매년 소수의 아시아 이민자만을 허용하던 제도였습니다. 대신 1965년 이민법은 가족 구성원, 친척, 전문직 종사자의 이민을 선호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결국 미국으로 오는 아시아 이민자의 숫자를 상당히 늘렸으며,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결혼 파트너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의 종료는 아메라시안이라고 불리는 다인종 아시안 미국인의 수와 그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군인들과 베트남 어머니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1975년 사이공의 함락과 베트남 통일 이후 남은 미국인들이
대피되면서 수천 명의 아메라시안들이 베트남에 남겨졌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직접적인 유산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체계적으로 차별과 적대감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1988년 베트남 아메라시안 귀환법이 제정되어 약 2만 5천 명의 아메라시안과 그들의 직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7년 주류 미국인과 아시안 미국인 간의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한 주 법률을 폐기한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인구조사 센서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약 620만 명의 성인이 2개 이상의 인종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0%는 백인과 아시안 미국인이었고 2%는 흑인과 아시안 미국인이었습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혼혈과 다민족, 다인종 아이의 비율은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러나 전체 출생 아기의 14%에 불과하는 수치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 자료에 따르면 다인종, 다민족, 혼혈 아이의 대다수는 백인과 히스패닉 부모 가운데 한 명을 가지거나 두 부모가 혼혈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중 14%는 백인과 아시아인 부모 중 한 명을 가지고 있었고 3%는 히스패닉과 아시아인 부모 중 한 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는 흑인 부모와 아시아인 부모 중 한 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혈인 아시안 미국인들은 다중인종, 다인종, 혼혈, 이중인종, 하파, 아메리아시안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파라는 단어는 원래 하와이어로 한쪽이 하와이인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본에서도 혼혈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안 미국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류 미국 역사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혼혈, 다인종, 다중인종, 다민족 미국인을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가하고 있는 인원수가 아시안 미국인과 비아시안 인구 모두에게 정치적, 인구 통계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다인종, 바이레이셜, 멀티레이셜, 다민족, 혼혈 등이라고 불리는 집단은 사실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매우 적당한 단어는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적당한 단어도 다르고요. 사실 이 어휘들이 의미하는 바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들 집단에게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시간에는 이들 집단을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인종 아시안 미국인의 특징과 인구 통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전 인구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한 가지 이상의 인종, 민족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인종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시된 2000년 인구조사에서는 과거의 이러한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즉, 응답자가 하나 이상의 인종에 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미국 내 다인종 미국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물론 이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비교적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2억 8,142만 1,900명 가운데 1,024만 2,429명이 자신을 전적으로 아시아인으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3.6%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또한 아시아인과 하나 이상의 다른 인종을 일부 포함한 사람은 165만 5,830명이었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2개 이상의 인종에 속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아시아계와 백인은 52.4%, 아시아계와 원주민은 다인종 아시아인 가운데 8.4%, 아시아계와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경우에는 다인종 아시안 비율 가운데 6.4%를 차지하고 아시아계와 다른 인종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많은 다인종 아시안 집단은 아시아인과 백인이 혼합된 그룹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집단은 아메라시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얘는 일본, 필리핀, 한국 등 미군이 주둔했던 지방에 전쟁 신부와 미군의 자녀들, 아시아계 미국인을 포함한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하파 이슈즈 포럼이라는 곳에서는 1968년부터 1989년까지 다른 인종 출신의 부모로 태어난 어린이들이 전체 출생의 1%에서 3%로 증가하였다는 최근 기록을 인용하였습니다.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소한 부분적으로 일본계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 중 30.7%가 한 개 이상의 인종을 가진 다인종이며 이는 6가지 주요 아시아계 미국인 민족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필리핀으로서 21.8%가 다인종, 중국인은 15.4%가 다인종, 한국인의 경우에는 12.3%가 다인종, 인도인의 경우에는 11.6%가 다인종,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8.3%가 다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인구조사국은 아시아인과 하나 이상의 다른 인종이 혼재되어 있는 미국인이 미국 내에 약 180만 명 이상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인종 아시아인 미국인을 별도의 민족 그룹으로 포함한다면 그들은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 가운데 약 8%가량을 차지합니다. 이로써 네 번째로 큰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인종 아시아인 미국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202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계 미국인의 약 20%가 다인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50년까지 급상승해 3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인종 아시아인은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그룹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류 미국 사회에서도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집단 중의 하나입니다. 다인종 혼혈 아시안 미국인과 같이 전통적으로 다인종인 개인들은 자신의 혈통 출신 그리고 사회에서 호기심이나 의심의 대상으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인종주의적인 한방울 법칙의 존재를 하기도 했는데 전통적인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에서도 다인종 미국인들을 진정한 아시안으로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이전에 자신을 아시아인으로 정의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다인종으로 인식하게 한다면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정부 자금을 잃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인종 아시안 미국인들은 여전히 아시아인과 아시아인이 아닌 측면에서 적대감과 불신 그리고 다양한 이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일 인종 그룹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하고 다양한 특성을 종합하여 자신의 적합성을 직접 정의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인종 미국인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인종 그룹에서 받아들여지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단일 민족 아시안 미국인들은 아시아인과 미국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세대에 걸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인종 미국인들은 수년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겪어온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일 민족 아시안 미국인들과 다인종 미국인들은 다양한 문화에서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형성하려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공동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다인종, 다민족, 혼혈 미국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관련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재미 한인의 같은 경우에도 다른 민족과의 통혼, 다른 인종과의 통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녀의 경우는 선천적인 모국 전체성보다는 자발적인 모국 전체성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범아시아계의 정체성, 한인이 아닌 다른 인종, 민족 간의 정체성도 함께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3주차에서는 미국에서 고국으로 역이민하는 현상과 은퇴 이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한국의 귀화 정책 등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